네, 안녕하세요. 15강 측량 및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해 지적 그리고 수치 지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시험에서 좀 자주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 부분은 항상 기출문제 표현 나왔던 거고, 파란색 부분은 기출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아, 이러한 표현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좀 보시라고요. 그러면 도해 지적에 대해서 특징을 말해 볼게요. 도해 지적의 특징은 평판 측량이에요. 이건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죠. 그리고 수치 지적은 경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경위는 트랜시시예요. 트랜sit, 각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도해 지적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분 좀 아직 시험에 나가진 않았지만 저보고 시험에 내라 그러면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될 것 같아요. 도해 지적이든 수치 지적이든 항공사진을 이용을 해요. 항공사진 둘 다 이용을 하는데, 도해 지적하에서는 위치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뭐 주위 시령에 맞게끔, 좀 지적도에 맞게끔 위치만 조정하는 거고, 수치 지적하에서 항공사진은 이거를, 사진을 찍은 거를 좌표를 만든 거예요. 수치를 해석해서 좌표 자체를 만든 거예요. 그 점에 대한 좌표를. 그래서 요 항공사진 위치 조정과 항공사진 수치 해석, 요 두 가지 차이를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지적 법지적에서는 토지 경계 표시는 도해 지적에 의존하고 있다.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볼게요. 또 수치 지적도 한번 볼게요. 이 특징에 대해서는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좌표라는 표현은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으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도 있으니까 좀 같이 인지해 두세요. 그럼 실제 기출 표현은 어떻게 나왔죠?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숫자적인 좌표로 표시하는 형태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장점을 한번 볼게요. 도해 지적과 수치 지적의 장점에 대해서. 도해 지적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시각적 형상 파악이 용이해요. 그리고 오차 발견이 쉬워요. 그리고 굴곡점이 많은 경우 유리하대요. 시가지의 농촌 지역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면 왜 비용이 저렴하냐면, 도해 지적에서는 보통 평판 측량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평판 측량 방법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종이를 하나 얹어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위 막 시령 막 이런 걸 실제적으로 평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요. 그럼 어때요? 시각적 형상 파악이 용이하죠. 그리고 왜 오차 발견이 쉽냐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 현장이랑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상으로 내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발견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굴곡점이 많은 경우 유리해요. 왜냐? 평판을 앞으로 전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고도의 기술은 필요하지가 않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현직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평판 측량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러는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치 지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수치 지적은 뭐가 좀 포인트냐면, 복원 당시 정확도가 재현되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기출 표현이고요.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넓고 정사각형, 정방형에 가까운, 굴곡점이 적은 지역에 유리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측량이 신속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좌표니까 축척 제한 없이 자유로이 작성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기출 표현을 한번 볼게요. 도해 지적보다 더 정밀한 측량 맞죠? 그리고 1필지의 면적이 넓고 토지 형상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굴곡점이 적을 경우에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도면의 신축에 따른 오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해 지적하에서는 결과물이 도면으로 나오거든요. 도면. 이 종이로 된 도면으로 이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도면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라는 게 약간 습도나 그런 걸 먹으면 약간 늘어나요. 1mm라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3000분의 1에서 1mm가 늘어나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의 지적하에서는 신축에 대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수치 지적은 무조건 좌표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면 자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 실질적으로 도면이 없으면 토지 형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뭐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비치를 하긴 하지만 좌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면의 신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한번 보자면 이게 좀 버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는 뭐 다른 표현으로 나왔는데,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측량 부분 보시면 도의 지적 같은 경우는 각 축척별에 따라서 허용 오차가 상이해요. 이런 식으로 1200분의 1에서는 여기다 1200을 넣겠죠. 3000분의 1 지역에서는 3000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축척에 따라 허용 오차가 상이하다는 거 단점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의 신축 방지 보관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수치 제적이 훨씬 정밀하기에 고도의 정밀을 요구시 부적합하다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수치 지적은 측량 과정이 복잡하대요. 고도의 기술을 요한대요. 요즘 같아서는 좀 컴퓨터상에서 이게 바로 도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수치 지적을 할 때는 좀 편한데, 옛날에는 트랜시트로 각각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좌표를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측량 과정이 복잡했었어요. 그리고 좀 고도의 기술도 요했고요. 그리고 측량 장비가 평판 측량보다는 좀 고가겠죠. 그리고 측량 비용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도면을 만들지 않고 X, Y라는 좌표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형상 파악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별도의 지적도를 비치해 두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형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오차 발견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굴곡점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경지 정리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불리함, 주로 농촌 지역이 불리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도의 지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도의 지적은 평판 측량을 이용하는 측량이다. 2번, 도의 지적은 비용이 저렴하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도의 지적의 단점으로는 축척에 따라 허용 오차가 상이하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오답을 어떻게 하냐면 수치 지적의 내용을 오답으로 한번 넣어버리는 거예요. 4번, 도의 지적은 축척에 제한 없이 자유로이 작성이 가능하다. 그럼 답이 뭐죠? 4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이 각각 무엇인지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문제는 요거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예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측량 방법에 따른 분리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수치 지적은 경위 및 항공사진 수치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번, 측량 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3번, 경지 정리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불리하므로 1필지의 면적이 넓고 토지 형상이 정사각형에 가까워 굴곡점이 적을 경우에 편리하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4번, 토지의 형상 파악이 어렵지만 별도의 지적도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게 이 유형 15번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15강 마치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